어떠세요? 영어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으세요? 아니어가 엄청 자신 있게 나왔어요. 네, 아니어가 엄청 자신 있게 나왔네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요. 적어도 영어 선생님 앞에서 앉아 있었던 시간이 기본 1000시간은 넘으실 것 같아요. 1000시간? 네, 1000시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매일 학교를 가서 영어 수업이 1시간씩 있잖아요. 그러면 방학 빼고 주말 빼고 200시간 정도 학교 영어 수업에 참여를 했어요. 숙제한다는 시간도 빼고 학원 시간 다 빼고 학교 시간만요. 중학교 3년 동안만 해도 600시간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600시간 했어요. 학원 간 시간과 숙제한 시간까지 다 합치면 2000시간이 넘을지도 몰라요. 근데 2000시간 넘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외국 사람 앞에 있으면 3분의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거의.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배우는데 2000시간을 배우고 두 손으로 못 치게 해야 돼요.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2000시간 동안 태권도를 가르치고 계속 흰띠로 남아있게 해야 돼요. 미션이 너무너무 어려운 미션이에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인데요. 이 기적을 다 같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기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영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왜 이렇게 왔을까? 어렸을 때 영어 공부 많이 하셨어요? 공부를 그냥 문제집을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지만. 네. 문제에서는 뭐가 틀렸는지를 맞추겠는데 네네. 내가 말을 하려면 네네. 시작이 안 되는. 시작이 안 되시죠? 네. 우리 상렬 형님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뭐 그냥 약간 뭐 미들? 네. 니들? 네. 네네. 예. 저는 백지 자주 냈었어요. 네. 자, 지금 보면 휘성 씨처럼 영어를 어렸을 때 안 했던 분들이나 더 높게 계셨던 분들이나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사회에 딱 나와서 영어를 하려고 보면 실력이 비슷해요. 이것 또한 되게 놀라운 점이에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가 되게 크게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제가 처음에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영어를 딱 가르치려고 보니까 영어 회화책이 딱 주어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 회화책을 사람들이 배우면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 보통 영어 회화책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기소개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누구누구. 그 다음에 뭐 Let me introduce myself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그런 말 별로 쓸 데도 없고 머릿속에는 단어들도 배운 것도 많고 문법도 배운 거 많고 회화도 배운 거 많은데 다 뒤죽박죽돼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무슨 단어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분들이 영어를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게 끝나지 않은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코끼리 그럼 뭐죠? 여기는 그래도 좀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 얼룩말. 지브라. 그럼 조금 더 수준을 올릴게요. 기린을 영어로 뭐라고요? 지라프 나왔어, 지라프. 자, 태양. 선. 지구. 그러면 원숭이. 여기서 거의 모르는 단어 없으시죠? 근데 보세요. 여기 뭐 묻은 것 같아. 묻었다 영어로 뭐라 그래? 이거 안 지워지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여기 껴있어. 그럼 껴있어. 여기 뭐가 껴있는데 껴있다 뭐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집어넣어를 많이 하겠어요? 얼룩말을 많이 하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항상 쓰는 말인데 항상 쓰는 말을 막상 하려고 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뭐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항상 쓰는 단어가 없다, 부족하다. 항상 쓰는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난다. 학교 뭐예요? 크게 자신감이 많이 결여됐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자, 학교 뭐예요? 크게 학교? 학생? 할 때 막 헷갈려요? 망설임이 막 일이 있어요? 스튜던트 하는데 망설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집어넣어 그럼 망설여질까요? 야 이거 좀 치워. 치워하는데 망설여지네. 내 가방 거기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 my bag, 오케이. my bag, 오케이, 오케이. here, 오케이.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런지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 외국 사람들이 배우는 식의 영어를 배운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배우는 영어. 제가 지금 딸이 6살, 아들이 3살이거든요. 애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니까 다들 사과, 코끼리, 얼룩말 이런 걸 카드를 놓고 배우더라고요. 집에 막 벽에도 붙여 있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그렇게 배우겠죠. 근데 우리 아들한테 집어넣어봐를 가르쳐주진 않아요. 놓고와를 가르쳐주지 않고요. 내려놔를 가르쳐주지 않고요. 치워봐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한국어를 가르쳐줄 때. 얘는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근데 얘가 한국어를 배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배우는 건 코끼리, 사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영어를 배운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웠더니 앞단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째요?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하실 때 외국 선생님들이 쓰신 책들 많이 보셨죠? 앞에 저자분들이 외국 저자들이 계신 책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그것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단 저는 약간 이런 의심이 항상 들었어요. 이분들이 영어를 못 해본 경험이 있을까? 태어나서 영어를 그래서 들었던 생각들이 뭐냐면 애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플에 대한 그 설명이 더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예문이. 그러니까 한 번도 영어를 못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영어를 못 했었던 이유는 두 번째가 있어요. 영어를 학습에서 학이 아니라 습에 해당하는 걸로 영어는 접해야 되거든요.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습득된 게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세요. 학생. student, 좋아요. 강아지. dog, 좋아한다. like, 원한다. want, 이런 거 헷갈려요? 안 헷갈리죠. 습득된 것들이에요. 습득된 것들은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습득이 되지 않고 알고만 있는 것들은 이제 막 헷갈립니다. 아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네. 막상 막상 나오지는 않고. 나오지 않는다 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아는 거에 비해서 습득된 게 별로 없을 때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항상 쓰는 단어 5개를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자, 두고 온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leave. leave, 두고 온다. leave, 놓고 온다. leave, 똑같아요. leave. leave. 놓고 온다. leave. 그렇죠? 두고 간다도 leave예요. 아시겠죠? 두고 간다 뭐라고요? leave, 두고 간다. leave. 출발한다. 출발한다. 스타트 나올 줄 알았어요. 스타트는 시작한다고요. 출발한다도 leave예요. 아시겠죠? 출발한다 뭐라고요? leave, 두고 온다. leave, 놓고 온다. leave, 두고 간다. leave, 맡기고 간다. leave. 다 leave예요. 오, 근데 지금 이 수업 딱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거 거기다 놓고 와 그러면 leave란 단어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 근데 우리 다 leave는 안다고 생각해요. leave 다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죠? 뭐로 배웠어요? 떠난다, 그죠? leave 그러면 떠난다라고 쓰고 그 뒤에 자잘한 뜻들은 안 외우고 나 leave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레벨의 영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어렵고 복잡한 영어들을 막 하는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 나 가방 집에 놓고 왔어. 나 키 맡기고 왔어. 나 거기다가 티켓 두고 왔어. 여기다 놓고 가시면 돼요. 이런 말 할 때 leave가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안 떠. 근데 심지어 이렇게 하셔도요. 나중에 막상 말하려면 이 leave가 안 떠오를 확률이 그렇죠, 그렇죠. 매우 높아요. 왠지 아세요? 그거는 알게 된 것과
익숙하게 된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도 그렇죠, 휘성 씨. 예. 노래도 로직을 배우면 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배우면은 해볼 수는 있죠. 음흠. 정말 툭하면 척하고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죠. 언어는 맞아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머릿속에 있는 정보의 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익숙해진 것들의 양이 결정하는 거예요. 툭 하면 툭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랑 한번 해보시죠. 두고 간다는 leave예요. 안 두고 간다는 뭐예요? Don't leave. 놓고 갔어요.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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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안 놓고 갔어요. didn't leave. Didn't leave. 자, 뭐냐면 이게 기본적 동사의 변형인 거거든요. 놓고 가요, 안 놓고 가요, 놓고 갔어요, 안 놓고 갔어요. 근데 이게 모든 단어들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본다, 안 본다, 봤다, 안 봤다.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망설임이 1도 없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망설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신기한 것들을 배우고 뭐 많이 배운다고 해도요. 막상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는 두고 간다, I leave. 나는 I 두고 간다, leave. 나는 내 키를 두고 가요. I leave my key. 다시요. I leave my key. 나는 두고 가지 않아요. I don't leave. 난 내 키를 두고 가지 않아요. I don't leave my key. 그렇죠. 난 내 키를 두고 갔어요. I left my key. I left my key. 나 키를 두고 가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I didn't leave my key. 근데 우리가 1200시간, 2000시간을 공부하고 아직도 이걸 제대로 안 끝내놔가지고 I don't left my key 나온다 봐요. 더 쉬운 단어로 갈게요. 난 가요. I Go. 난 안 가요. I don't go. 난 갔어요. I went. 난 안 갔어요. I didn't go. 자, 이거 할 때도 막 망설여지시죠? 왜 멀미가 나죠, 자꾸? 이런 거는요,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수학에서 덧셈과 뺄셈에 해당해요. 수학에서 덧셈과 뺄셈을요, 우리가 대충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4 더하기 3은 뭐야 했는데 8인가? 7? 이러고 있는데 진도가 곱셈으로 나가는 거예요. 덧셈이 막 헷갈리고 있는데 곱셈이 막 나갔어요. 곱셈이 막 나가니까 4, 3 했는데 13인가? 10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어느새 방정식을 막 나가는 거예요. 나는 덧셈 뺄셈이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 덧셈 뺄셈이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산다, buy. Buy. 안 사, Don't buy. 샀다, Bought. 안 샀다. Didn't buy. 자, 근데 그게 어디까지 쭉 가야 되냐면요. 산다, buy, 안 산다, don't buy, 샀다, bought, 안 샀다, didn't buy 할 때 1초의 망설임 못 써야 되고요. 벌써 샀다, have bought, 아직 안 샀다, haven't bought, 계속 쭉 샀다, have been buying, 한동안 안 샀다, have not been buying, 살 거다, will buy, won't buy, be gonna buy, be not gonna buy, 사고 싶다, wanna buy, 안 사고 싶다, don't wanna buy, 살려고 한다, trying to buy. 보세요. 산다, 안 산다, 샀다, 안 샀다, 뭐 살 거다, 안 살 거다,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살려고 한다, 안 살려고 한다, 계속 샀다, 한동안 안 샀다, 산 적 있다, 산 적 없다, 이렇게까지 그냥 쭉 갈 수 있어야 돼요. 두고 온다, 안 두고 온다, 두고 온다. 오늘 밤에 영어로 가위 눌리겠는데. 네. 자,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들어보세요. leave를 왜 우리가 외웠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를까요? 영한으로 외워서 그래요. 무슨 뜻이다로 배운 거예요. 떠난다로. 그러니까 두고 와라 그럴 때 leave가 안 떠올라.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단어는 한영어로 외워야 돼요. 그러면 외우고 싶은 단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벗어봐. Take it off. 집어넣어. Put it in. 꺼내봐. Take it out. 뭐 묻었어. It's got something on it. 자,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한국어를 놓고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이제 가서 할 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데 영어를 놓고 그것을 외우면요. 우리 머릿속에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는 이렇게 한영어로 단어를 외워서 단어들이 변형되는 것들에 대한 아주 명확한 확신. 그 두 가지를 아는 것으로 원래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어를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비동사에 대한. 비동사를 다들 너무 헷갈려하세요. 입니다는 영어로 be입니다. 입니다가 뭐라고요?
B. 예요. 잖아요. B. 물을 영어로 water라고 하죠.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be water에서 입니다가 앞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영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게임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물입니다. be water, be water. 빨간색, Red. 빨간색, 빨간색입니다. B. Red. 빨간색입니다. B. Red. 태양, Sun. 태양, Sun. 태양입니다. B. Sun. 오케이. 카메라, Camera. 카메라예요. B. Camera. 그쵸? 그럼 보세요. 이거는 This, 이거 This. 카메라예요. Camera. B camera. B 카메라. 이건 카메라예요. This B 카메라. 근데 이 B가 MR is로 바뀌는 거거든요. 보세요. 나는 소년이에요. B boy. Be a boy. 그래서 나는 소년이에요 할 때 I am a boy 이렇게 돼. 그 be a boy가 am a boy, are a boy, is a boy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요고 입니다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나는 그럴 때 I am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I am 학생이에요. A student. 나는 I am 소년이에요. A boy. 나는 I am 선생님이 a teacher 이렇게 하다가 나는 I am 간다. go. 그러니까 I am g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외국 나가면 많은 한국 분들이 I am want, I am drink, I am go here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 Here. 여기, 여기, 여기 이다도 be here이고요. 여기에 있다도 be her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be가 나올 수 있어요. 있다가 뭐라고요?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이다, B. Here. 여기에 있다. B. Here. 나 여기 있어. I be here. 그래서 I am here 그렇게 되는 거예요. I be here인데 I am here. 그리고 내 책이 My book. 여기 있다. Here. is here. 그렇죠. My book. 자, 그러면 보세요. B의 대표적인 게 is, am, are인데 is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내 가방, My bag. 내 가방 My bag. 여기 있다. Is here. 여기 있다. Is here. 그렇죠. 여기 있다가 is here예요. 자, 그럼 저 따라해 보세요. 자, 이거는 그냥 법칙이니까 구구단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다 is here. 여기 있지 않다 is not here. 여기 썼다 was here. 여기 있지 않았다 was not here. 여기를 연속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있다. Is here. 좋아요. 여기 있지 않다. Was here. 여기 썼다. Was here. 여기 있지 않았다. Was not here. 내 가방이 My book 여기 있다. is here. 내 가방이 My book. bag. 여기 있지 않다. Is Not here. 내 가방이 My My bag. book 여기 썼다. was here. 내 가방이 My book 여기 있지 않았었다. was not here.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내 책이 여기 있어요? 내 책 여기 있지 않아요? 내 책 여기 있었어요? 내 책 여기 없었어요? 내 친구가 여기 있어요? 내 친구 여기 없어요? 내 친구 여기 있었어요? 내 친구 여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들어가는 건 이런 식으로 마치 그냥 구조체처럼 딱 돼야 돼요. 근데 아까 보세요. 여기 있다가 be here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앞에다가 will을 붙여서 will be 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쓸 수 있어 그러면 앞에 can을 붙여서 can be here가 되는 거고요. 여기 써야만 해 그러면 must를 붙여서 must be here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우리는 계속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뭐가 있냐면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습관이 있어요. 심지어 저도 강사로서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진도를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 뭔가 새로운 거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요,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볼 때 자꾸 어려운 책들 보고 다양한 책들 보고 뭔가 원어민이 많이 한 것들을 보고 언젠간 귀가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희망을 갖는 것은 하기 너무너무 힘든 바람입니다. 그러면 강사님 쉽게 얘기하는 법을 좀 알려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쉽게 듣고 또 쉽게 독해하는 방법도 사실은 우리가 어려워하거든요. 네네. 그런 방법이 좀 있나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영어 시험을 앞두고 계시고 이런 독해나 듣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런 건물 올릴 때 우리가 어때요? 땅을 파고 구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외장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이 구조를 먼저 세워야 돼요. 독해나 리스닝도 그냥 대충 아는 단어로 때려서 추측해서 듣는 거는 한계가 항상 있어요. 읽을 때도 대충 아는 단어 나오니까 읽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영어의 구조를 먼저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작이라고 생각해요. 영작을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작의 한 영역으로 하나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버스 뭐예요? bus, 큰 버스, big bus, 작은 버스, small bus, 빠른 버스, fast bus, 내 버스. my bus, 그렇죠? 근데 내가 타는 버스. bike. 나는 탄다. 탄다는 take예요. 나는 탄다. I take. I take. I take, 내가 탄다는 I take인데요. 내가 타는 하면 앞에다 that을 붙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탄다. I take, 내가 타는. That I take. that I take, That I take. that I take,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I like, 내가 좋아하는.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that I like,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that I want. 영어는 이렇게 돼요. 큰 버스는 빅버스고 작은 버스는 스몰 버스인데 내가 타는 버스를 수식하는 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수식을 뒤로 보내요. 그래서 내가 타는 버스 하는 순간 버스 that I take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탄다 I take. 내가 타는 내가 타는 버스. The bus that I take. 그렇죠. 내가 타는 버스는 버스의 나예요. 버스죠. 그러니까 버스 먼저 던져주고 that I take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색깔, Color that I 내가 좋아하는 comedian, Comedian.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actress, Actress. 내가 좋아하는 가수, Singer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Teacher that I like. 그게 뭐예요? 하나의 단어인 거죠, 그죠? 너야, 너야, is you, 너야. is you, 내가 좋아하는 코미디언, A comedian that I like. 너야. Is you. 내가 좋아하는 가수, singer that I like, 너야. is you, 내가 좋아하는 actor, The actor that I like 김상중 이야. is Kim Sang-joo. 네.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막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 근데 그렇게 써 있는 걸 이제 읽으면 그게 독해가 되고 그러면 제가 한번 할 때 이게 들리나 보세요. Singer that I like is 휘성. 무슨 말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희성이야. Oh, thank you. Comedian that I respect. Respect는 존중하다죠. Comedian that I respect is 지상렬.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존중하는 코미디언은 지상렬이야. 네, 근데 이거 들리는데 되게 어려워요? 아니죠. 구조를 알고 나면 들리는 것과 읽는 것의 변화가 읽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점점 길어지면 그게 이제 독해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읽기와 리스닝은 같이 갑니다. 영작도 같이 가요. 선생님 그러면 네. 흔히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구조를 익히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그냥 외우잖아요. 외국 가기 전에 맞아요. 기초 회화책 펴고 예. 뭐 May I help you? How much is it? 이런 걸 외우는데 영어 회화책이라고 외우죠. 네, 여행 영어. 그거를 외우는 것도 영어를 잘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요, 그 상황이 오면 그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이게 문제예요. 맞아. 여행 영어 책을 다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또 그것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급할 때 그냥 쓰는 거예요. 급할 때. 화장실 가야 될 때. 네네네. 화장실 가야 할 때 뭐 이럴 때 위급 상황 탈출용인데 얼마나 효용적인지 모르겠으나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상황을 놓고 이 상황에선 이렇게 얘기해, 이 상황 이렇게 해, 너 사람 처음 만나지, 처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의 기본을 배운다는 건 단어들과 그 연결 방식들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그냥 들으면 되게 복잡한 건데 아까 해봤잖아요. that을 써서 하는 걸 해봤잖아요. 근데 아마 가시면서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들을 배우는 것을 먼저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영어를 배우게 돼요.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My name is 영희. What's your name? My name is 영수. Nice to meet you. 뭐 이런 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우죠. 배우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여기는 왜 I am이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I drink, I like 이런 게 나오고 어떤 때는 I am not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I don't 하고 어떤 때는 I will 하고 어떤 때는 I will be 하고 어떤 때는 do you로 물어보고 어떤 때는 are you로 물어보고 이런 게 막 헷갈리는데 그거를 잘 따라가는 친구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잘 따라가는 애들 축에는 속하지 않았어요. 잘 못 따라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영어 학원에서 배운 책을 갖다 놓고 이만한 회초리를 놓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바닥을 맞았어요. 손바닥을 맞으면은 이해도가 더 올라갈까요? 전혀 안 올라가요. 근데 손바닥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마가 질문하면 엄청 머리가 굴러서 막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충 막 추측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한테 영어를 배우니 어떻게 돼요? 영어를 잘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어 계속 못했어요. 영어 계속 못했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영어도 못하고 뭐 공부에 전체적인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관심이 왜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난 되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목표 일단 1번 없었고 2번 공부를 한 것 대비해서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그럼 안 하고 그냥 점수 못 받는 게 낫지 굳이 왜 하고 못 받는 점수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게 뭐냐면 나는 너한테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라고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네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했어요. 나 학생에게 할 일이 뭐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도저히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노니까 안 되겠는지 저희 집에 TV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TV는 가족들의 대화를 방해한다 뭐 이래가지고 TV를 안 사놓으셨었는데 TV와 게임기를 평균 점수 80점을 넘으면은 사주겠다고 거신 거예요. 중학교 때, 중2 때. 그럼 전 어떻게 했을까요? 평균 점수 80점을 딱 받으려고 보니까 영어랑 수학은요. 초등학교 5, 6학년 거부터 다시 올라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랑 수학 책은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책들 있죠. 나머지 책들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왜냐면 나는 TV랑 오락기를 받아야 하니까. 저한테는 그 열정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왜냐면 학교 가면 친구들이 다 게임 얘기하고 오늘 뭐 가요 톱10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계속 공부를 했더니 점수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수학과 영어 빼고 나머지는 다 90점 이상 받은 것 같아요. 다 외웠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50점 밑에 있는데 이쪽에 과목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80점. 그래서 자랑스럽게 아버지에게 게임기와 집에 테레비가 딱 들어오는 기쁨을 느끼고 그 다음 학기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학기가 딱 되고 나서 점수가 내려갔더니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왔는데 원복돼 있는 거예요. 혹시 추상미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막 열심히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영어에 관련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네네. 다른 과목은 두루두루 이렇게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영어가 그렇게 저는 약했어요. 네네. 안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잠시 성당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당의 주일 교사 선생님을 네네. 짝사랑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게 약간 휘성 씨 같은 분이죠.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 그때는 네네. 정말 구경도 못하는 그 네네. 비싼 통기타를 어깨에 메고 와서 네네. 노래를 들려주는데 팝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때 뭐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뭐 세이빙 얼마를 넣고 이런 걸 막 그렇게 네. 들려주셨는데 너무 따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으면서 이제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걸 한글로 다 쓰는 거예요, 가사를. 세이빙 얼마를 넣고 들리는 대로 한글 발음 기호로 다 써가지고 그거를 통으로 외워서 그다음부터 선생님 앞에서 부르고 친구들 앞에서도 막 부르니까 친구들이 와 이러고 그래서 그 시즌에 진짜 영어 성적이 올랐었어요. 저도 저 영어 공부하다가 과로로 한번 쓰러져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네,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기억이 나는 게 추상민 씨랑 이제 같은 기억인데 저희 때는 그 AFKN이라고 미국 방송이 미국 방송이 있었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아메리칸 그 탑40라고 케빈 케이시가 하던 팝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처음에 그 랩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웸 랩이라고 해가지고 웸이 랩을 했던 게 있거든요. 조지 마이클하고. 네네네. 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한글로 땄었는데 뭔지도 몰라요. 하여튼간 하고 싶어. 저러 허벤 여러 커벤 예비 어차피 케이비압에 외쿠게쿠도 저비엔 비덜레 엠스너스 에이에어 헨 히스유 템포 오버파미더 네. 트라스 유노 돈네 샵너 이시안네도 오버파미더 플레이하게 비더 해주세요. 진짜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었거든. 맞아요. 방법이 개비스톤, 닥터페이스, 제머스, 라비너, 백도노 돔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세대. 엄청 진짜 열정적으로 진짜 공부 열심히 했죠. 네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가족의 일이 있어서 이제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죠. 갔는데 What's your name 했는데 My name is C1 했더니 Really가 첫 번째 답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상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상미 그랬는데 진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이름이 C의 원이어서 그래서 약간 사이보그 같은 이름 있잖아요. C1, C2, C3.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럼 너 동생은 혹시 C2냐고. 이상하게 이름을 짓는다 너네 부모님이 이렇게. 근데 What's your name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Which grade are you in? 너 몇 학년이야?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있었죠. 지금 돌아봐도 좀 신기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제가 영어를 배웠을까요? 그렇진 않죠. 거기서 자 나는 간다 뭐예요? 해보세요. 난 안 간다 해보세요. 갔다 뭐예요? 간 적 있다 해보세요. 이러진 않죠. 그냥 거기에 ESL 과정에 묻어서 있는데 그냥 들리는 단어들을 어떻게 이거를 나 나름대로 분석해서 내가 저 말을 할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오면 안 하던 공부를 그냥 궁금증에 영어라고 하는 거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말은 어떡하지? 이 말은 어떡하지? 이 말은 어떡하지? 이 표현을 나는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해보고 싶은데 이 표현 어떡하지?를 찾아서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한 3개월 만에 ESL 과정이 그냥 뚝딱 끝나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그냥 본 과정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또 거기서 이렇게 적응이 막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영어 선생이 될 거라고는 1의 상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언젠가 아빠가 되면 내가 배운 방식으로 내가 머릿속에 정립한 방식으로 얘를 가르쳐줘야지 하고 머릿속 혼자 막 정립을 해요. 이 정립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들어가는데 제 인생에 진짜 큰 임팩트를 준 충격을 받아요. 뭐냐면 수업을 들어갔는데요. 한 반에 한 17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시간이 전체의 한 20%? 80%는 우리끼리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토론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즘도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게이 메리지 또는 안락사, 유태네시아에 대해서 글들을 읽고 주장한 사람들 책을 읽고 기사들을 읽고 그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정리를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리에서 어떤 점에 오류들이 있는지 어떤 퍼셉션들이 있는지 가정들이 있는지 그 결론이 왜 틀렸는지 왜 반대하는지를 17명이서 20명에서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빵점이 되니까 뭐라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 하나 잘못 꺼내면 엄청 또 막 물려 뜯기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받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종이 딱 땡치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내일은 나가서 이 말 해야지. 아까 왜 그 말 못했지? 막 이런 거를 그냥 계속 1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저의 삶에 몇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책들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었던 책들이 기억에 남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Thinking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하기 시작할까? 여러분, 삶의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럼 두렵죠. 그럼 막 걱정하기 시작해요. 친구들 막 걱정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애가 옆에 있는데 얘는 뭐 별 걱정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넌 걱정도 안 돼? 이래요. 너 걱정도 안 돼?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수학 문제를 놓고 풀 때 걱정하면서 풀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1일에도 도움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전혀 도움 안 되죠. 근데 수학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고민하죠. 일상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닥치게 되는 문제들을 접했을 때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는 건 습관이다. 습관은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그게 머릿속에 꽝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고등학생인데 결심했어요. 나는 걱정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자. 그러면서 이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이 저에게 주었었던 건 뭐냐면 어떤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 그걸 글로 주장하건 말로 주장을 하면 그걸 그대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갖고 외우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맞을까?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인풋을 이렇게 하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사실일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배운 그 토론에서의 기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접할 때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공부를 썩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막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냥 일반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아르바이트를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과외 길을 또 우연찮게 걷게 돼요. 조기 유학을 오는 친구들 중에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데 이제 막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 얘들한테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책을 띄워주는 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어떤 책을 띄워주는 건 의미가 없고 기본적으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혼자 공부를 하면서 체득했었다라고 생각되는 그거를 이들한테 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서 아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게 좀 약간 소질이 있구나 하면서 쭉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과외 스케줄이 완전히 대학교 때 꽉 찰 정도로 다른 아르바이트나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를 알 때에 사실은 엄청나게 힘이 생기거든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볼까요? Let's take a look. 세 가지의 아이템이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보세요. Which two go together? 바나나하고 뭐하고 묶을 거예요? 원숭이. 바나나하고 팬다를 묶는다는 분도 있나요? 난 창의성을 위해서? 이 실험이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바나나와 원숭이를 묶어요. 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라고 하는 관계가 더 앞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서양인들한테, 미국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요? We can put panda and the monkey together because they are animals. 동물이니까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서양과 동양의 극명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예입니다. 이거를 알면 많은 현상들이 설명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personality based culture, 이게 바로 서양이에요. 개인의 특성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영어에는 I로 시작하는 부분이 제일 많아요. 반면에 동양사에서는 relationship based culture, 관계지향적 문화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는지, 내가 뭘 해드리는지 이런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언어에 다 투영이 돼 있어요.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we를 많이 쓰지만 can we, could we, shall we 많이 쓰지만 거기는 can I 이거 많이 써요. 조사를 했더니 영어에는 한국어보다 명사가 더 많아요. 반면에 한국어에는 뭐예요? 동사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지향적 문화예요. 커피를 누가 마시는데 영어로 커피 더 드릴까요? 라고 할 때 뭐라 할까요? More coffee? More coffee?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시어머니가 있고요.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진지 더 잡수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줄이면 두 가지로 보통은 가능해요. 어머님 더 잡수시겠어요? 어머님 입장이죠. 내 입장에서 더 준다고 할 때는 어머님 더 드릴까요? 이거예요. 그러면 더 잡수시겠어요? 더 드릴까요는 둘 다 동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관계를 떠올리기 때문에 동사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잘 정리하면 한국어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며느리가 줄여서 어머님 밥 더? 이상하죠?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확 다른 거예요. 제 친구 중에요. 다국적 기업의 CEO가 있었어요. 저한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 자기 직원들이 그렇게 내 밥 먹은 거에 관심이 많냐고. Sir, did you have breakfast, sir? 우리가 아침 식사를 했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 너 뭐 먹었니 궁금한데 이거예요? 아니죠. 인사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우월하고 어느 한쪽이 열등하다? 전혀 없습니다.
문화는 서로 다를 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문화를 알면 거기에 대한 대처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단지 그냥 인사를 아유 먹었습니다.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그렇게 쓰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금발의 예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이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완전 여러분 fantastic. 기분이 좋겠죠? 그럼 남자분이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여자가 내가 멋있어서 지금 관심이 있나? 내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 말을 걸어볼까?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문화는 왜 생겼는가? 요거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뻗었을 때 내 팔이 그려지는 원. 요거. 알겠죠? 네. 이 그려지는 원이 personal zone이에요. 이 개인 공간이 바로 서양 문화에서 생각하는 서로 부딪힐 때 아는 체를 해줘야 되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길 가다가 서로 살짝 부딪혀도 길 가다가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인사를 안 하죠. 우리가 무례해서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화를 볼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이 컨택트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눈을 보고 말하면 너무 어르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을 하면 이놈 봐라 이거 당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사에서는 눈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뭔가 숨기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 컨택트를 하셔야 돼요. 제자 중에 이분은 한국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컨택트를 굉장히 잘하신다. 그다음에 조금 샤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딱 눈을 마주치고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라고 했던 그런 또 제자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요? 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제 멘토로 저한테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뭐 그러셨죠. 도움이 많이 됐죠. 뭐 외국 여행을 간다거나 외국인을 만난다거나 그랬을 때 두려움이 일단 없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말도 통하고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는 그림 그리면서 영어 하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손짓 발짓 하면서 상상하면서 하는 영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쑥스러웠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영어를 많이 가르쳐 본 사람이구나. 영어 꽤나 가르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네. 모 프로그램에서 100일 정도 공부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나영 씨는 다시 뭔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하더라고요. 못 알아들었을 때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 잠깐만 물어보는 게 미안하니까 그런 문화라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지 않으면 더 커다란 오해가 생깁니다. 문화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 거는 가르치고 그네 나라의 좋은 것은 우리가 갖다 쓰면 되겠죠, 그죠? 무조건 따라가자 이거 바보입니다. 언어를 학습하는 거 이외에도 우리가 모든 사회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커다란 도움이 된다?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문화의 이면에는 개개인들의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이 모인 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들여다보면 왜 이 나라가 이런 습관을 갖고 있게 되는가? 왜 저 나라는 저런 습관을 갖고 있게 됐는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영어 언제 시작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다들 시작하셨죠? 네, 세대 차이가 좀 있군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ABC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여기 있을까요? 중학교 때 딱 들어갔는데 I was kind of lucky to have a great teacher. 제 고향이 수원인데 수원은 그 당시에 영어 회화 학원도 없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자꾸만 외우라고 시키셨어요. 테이프 들어주시고 따라하게 하고 듣고 그것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고등학교를 띡 올라왔더니 이형식,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그다음에 무슨 뭐 보통명사, 추상명사, 측량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오! 중학교 때 다 외웠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즐거웠던 영어가 갑자기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독서실 끊어서 아침 역시 7시부터 그땐 저녁 10시까지 책 한 권 두꺼운 거 있죠? 아 여러분 있잖아 무슨 종합영어 이거 한 글자도 안 펴놓고 다 외웠어요. 그 책에 나왔던 문법 용어 정말 죄송합니다만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무슨 영어 책이 한자가 이렇게 많아. 그 책에 나오는 윌쉘쉘, 쉘쉘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의심이래, 단숨이래. 이런 거 그 이후로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시험 때 문제를 풀었거나 혹은 제가 가르칠 때에 고시 준비하는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게 유사관계 대명사 뭡니까? 이거 물어볼 때 대답해 줄 때 빼놓고는 유용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disease, 질병이죠. disease, 이거는 사망이에요. 근데 저게 고등학교 때 시험에 엄청 나와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발음 문제도 시험 나오고 나름대로 방법을 세웠죠, 계획을. 몸이 좀 아픈 거예요. disease. 따라오세요. 질병. 자, disease. 질병. 아, 그럼 Z 발음이 질병이구나. disease. 사망. 사망. disease. 뭐 하는 거 좀 도는 거 아닌가? 근데 노력을 했는데 시험 문제 다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얼마만큼 쓰는지 아무도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disease가 한 100번 쓰일 때 disease는 한 번 쓰일까 말까예요. 저걸 맨날 같이 시험 문제를 내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저는 대학원 가기 전에 좀 일이 있었어요. 보통 다른 친구들은 1년 정도 전에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저만 한 기말고사 마치고 6월 달부터 했었습니다. 그때 제 감정은 뭐였냐면 불안했죠.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 하나 여러분 꼭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게 돼 있어요. 근데 종이에 다 써보세요. 왼쪽은 장점, 오른쪽은 단점. 적다 보면은 꼭 한쪽에 다른 쪽이 많게 나와요. 그래서 단점이 많으면 안 하는 거고요. 장점이 많으면 하나라도 많으면 하는 거예요. 쭉 적어보니까 남들이 3달 볼 거 나 한 달에 봐야 되고 남들이 한 달 볼 거 나 일주일에 봐야 되고 남들이 한 2주에 볼 거 나 한 이틀에 봐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던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감정.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뭔가 좀 도전을 하면서 즐겁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2달 반 정도 쭉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7시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9시까지 14시간 동안 딱 2번 일어나는 거예요.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리고 붐비지 않는 시간에 일부러 일어나서 30분. 아니, 그리고 어떻게 살아? 아니, 5개월 동안 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 출발점이 무작정 불안함보다는 철저한 계획, 그리고 내 스스로 자꾸만 다독이는 거죠. 결국에는요, 스터디 그룹 했던 친구들 중에 한 2명 떨어지고 제가 운 좋게 붙었어요. 그때 그 기억은요, 지금까지도 제가 조금 나태해지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 저를 꽉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What do you think of my pronunciation? 제 발음은 어떤 것 같아요? 네, 지금 반응이 뭐냐면 좋아요. 그럼 여러분 발음은 어때요? 꼭 그걸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산 적도 없고 유학 갔다 온 적도 없고 학원을 다닌 적도 없어요. 네, 표정들이 다 지금 너 잘났어 그래.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항상 좋은 발음, 나쁜 발음, 나는 이쪽으로 하기 힘들고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오혜련 씨 한번 해보세요. Can you Give me. give me some water? 되죠, 그죠? 전형적인 미국식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Sure. 응. Wait a minute.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거 읽는 동안에 똑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생각? 자꾸만 어떻게 잘 읽어보려고 하는 거죠. 잘 읽어보려고. 저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스타일로 가야 될지 혹은 머릿속에서 장면이 떠올랐던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혹시 여러분 션 커너리라고 아세요? 네, 한 분 하신 저 얘기했는데 저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자, 휴 그랜트 아세요, 여러분? 예, 요분들이 약간 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 발음은 좀 어때요? So excuse me, so can you give me some water? Yeah, sure. So wait a minute. I'll be right back, yeah? Thank you.
무슨 Scottish English도 영국에서는 또 달라요. For example, Scottish people they speak English this way. 이게 전형적인 스코틀랜드 영어예요. 혹시 인도 발음 들어보셨어요? 영화 중에 My Name is Khan이라는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있네요.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 나와요? 거기 보면 칸 같은 데 보면. What is your message, Mr. Khan? I have to say to him, my name is Khan, and I'm not a terrorist. Okay, my name is Khan. I'm not a terrorist. I need to se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럼 그걸 똑같이 어떻게 할까요? So, excuse me, can you give me some water? water.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방정 맞네 진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형적인 인도 발음이에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인도 인구 몇 명이에요? 네, 11억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인구 몇 명이에요? 3억 2천 정도 돼요. 그러면 3억 대 4배 더 많은 사람들이 They speak English this way. 이렇게 영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스타일도요. 서울 날씨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강원도도 있잖아. 안 그래요? 강원도 이렇게 하려면 감자 많이 먹으면 돼. 다 다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내가 영어 발음을 어떤 식으로 하고 싶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남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인가? 여러분이 발음을 미국 스타일로 하고 싶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 분명히 영어 좀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반기문 사무총장 발음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End to corruption and misrule, and they are doing so with a force that has taken the world by storm and by surprise.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I love their English. 출발점은요. 내가 미국식 발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음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구나.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내가 하면 그게 제일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즐거워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미국 발음이 더 나아요. 이러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외국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계신 분 보통 어떻게 발음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이분 미국 사람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발음이에요. 99%. 이래야 귀엽고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이러지. 누가 딱 왔는데 안녕하세요. 저 미국 사람이에요. 여기 저 TVN 스튜디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섬뜩하죠? 경계심이 생겨요. 발음을 전형적으로 미국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중요한 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조차도 굉장히 떨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다 버리시고 내가 문화적 호기심, 그다음에 그들의 정보들, 그다음에 호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발음으로 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즐거워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누가 내 발음에 대해서 타박을 하거나 지적질을 하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 영어의 발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완전 무시. 우리말은 뭐라 합니까? 무시. 여러분이 알아서 통역이 다 되시죠 지금 머릿속에서? 네, 이렇게 무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거, 회화 아니면은 토익, 토플, 스피킹 테스트 이런 거를 잘하고 싶은 근본적인 마음의 감정은 뭘까요? 그거를 아셔야 여러분 스스로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토익 시험 있고 토플 시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단어 외우고 패턴 외우고 이러면 영어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항상 you get lost. 길을 잃어버리고 you don't know what to do, where to start.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바꾸려면은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살짝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기 단어가요. 맨 처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action, 그 다음엔 reaction, 그 다음엔 이렇게 읽으면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손을 딱 들어보세요. 자, 다 같이 밀면서 한번 해볼까요? action, action, 그 다음에 reaction, reaction. 본인이 하면서 쑥스럽죠? 동작으로 해서 몸이 느낄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시작. action, reaction, interaction.
이거 번역하지 않아도 알겠죠? 나눠서 이쪽이 액션, 이쪽이 리액션, 저쪽이 인터랙션. 자, 시작. 액션, 리액션. 더 크게. 액션, 리액션, 인터랙션. 다 같이 액션, 리액션, 인터랙션. 미션이니까 여러분들. 예. 이것 해봐야 한 7번 했어요. 그런데 7번 전, 한 30초 전 하고 지금하고 에너지가 똑같나요? 똑같은 분은 병원 좀 가보시고요.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Emotion comes from motion. 감정은 동작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motion comes from emotion. 동작은 감정에서 나오기도 하고 선순환 같은 거예요. 요즘에 화두가 뭐예요? Creativity, right? 이 창발적 사고의 출발점은 상상력인데 상상력은 뭐에서 나온다? 행동과 좋은 감정에서 나온다. Let me give an example like this.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 이게 여러분이 혹시 모를까 봐 애기 그림 보고 쟤는 모네.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사람이 1872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네, 일출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프랑스 국전에 출품되었을 때 거기는 심사위원들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Finish your painting first. 그림을 완성해서 내시오. 이랬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클로드 모네의 작품들은 요즘에 경매가가 엄청나죠. 인상파라고 하는 임프레셔니즘을 거의 창시한 이 모네와 그 주위의 사람들.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이것의 출발점은 뭐냐면 있던 그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을 그리는 거예요. 아침에 부시시 딱 일어났는데 약간 눈이 안 보이네? 그때 그 느낌을 capture the moment of the light. 그래서 인상파 화가가 인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키워드가 된 거죠. 그게 창의적 사고와 연결된 것은 감정 때문이었던 거고 남들이 안 하던 사고 이거죠. 그게 바로 모네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경우를 봐도요. 다 창의적 사고를 자주 하거나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특이한 경험들이 많아요. 특이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 영어 해보신 분? 네. 전화 영어는 한 몇 개월 정도 하셨어요? 한 달 했었어요. 한 달하고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영어를 되게 많이 못하던 때여가지고 네. 기초적인 영어만 이렇게 하려니까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네. 전화 영어를 사실 제가 20분씩 하고 있거든요. 전화 영어가 정말 여러분 많이 늘 거예요. 왜냐하면 자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face to face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보고 하면은 어떻게든 하겠죠. Describe 뉴욕 하면 뉴욕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Empire State Building and 자유의 여신상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 할걸요? 근데 전화를 딱 해보세요. 막막해요. 바디 랭귀지가 유일하게 안 먹히는 툴이잖아요. 전화 영어가 미쳐요, 진짜. 전화 영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음 잘못하면 선생님이 잘못 알아듣고 막 딴 얘기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 영어가 정신을 오히려 더 바짝 차리게 되고 노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10분간, 20분간 내 상황을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근황들은 미리 적어놓고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전화 영어 맨날 그런 데잖아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eekend? I went to library and I had a good time. Really? Where did you go to library? 못 알아들으면 아이씨 푹 끊어버린대잖아요. 말하기 싫어가지고 선생님 맨날 자꾸 끊는 애들 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10분간 약속했던 거 준비하셔야죠.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그냥 어제 뭐 했는지, 오늘 공부 뭐 하고 싶는지, 토픽이 무엇인지 그 느낌만 연습하시면 돼요. 엄모 지원 씨가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오빠 전화 영어 수업하니까 많이 들어? 나 전화 영어 수업하면서 진짜 많이 는 것 같은데? 오빠는 그럼 코미디언인 거 얘기했어? 그럼 내가 코미디언이니까 코미디언 얘기하지 내가 가수라고 뻥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럼 오빠는 그러면 녹화한 거 이런 거 얘기 다 해요? 나는 다 하지. 뭐 녹화했는데 어제 뭐 했고. 나는 오빠 그냥 액트리스 여자 배우, 여배우라고 말하기 좀 그래서. 근데 뭐라 그랬는데? 스튜던트라 그랬거든. 오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어젯밤에 뭐 했어? 밤에 촬영이 늦게 끝났대요. 근데 I slept all day. 그냥 맨날 하루 종일 잔 거래. Did you go to school? 학교 갔어? No, I didn't go to school. 그냥 학교는 안 간 거야. 근데 그 선생님도 그 생각했을 거야. 쟤는 학생인데 학교도 안 가고 맨날 늦게까지 자고. 그래서 직업을 알려라. 네 직업을 알리면 영어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나중에 알겠다고 알렸대요. 그래서 그러면 할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자기 프로필을 다 설명하세요. 그러면 영어는 할 말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이 영어는 이겨요. 근데